예전에도 이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지만 이게 현대인들, 특히 이제 좌식 생활을 많이 하는 직장인분들, 가장 중요한 그 직장인분들한테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설명을 하는 게 상부승모근하고 이 흉쇄우돌근이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옛날에 그 자연상 과모야 씨가 그 사례를 올렸을 때 제가 처음에 그 자연상 과모야 씨를 비판했던 이유가 사실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는 게 120도까지 이거 되는 거예요. 원래 가동 범위는 누구나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동 범위라면은 이 레터럴 레이즈 각도가 120도 이상도 올라가집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상부승모근하고 이 흉쇄유돌근이 만성적으로 굉장히 딱딱해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맨날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 핸드폰 보고 컴퓨터 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의 위치 자체가 정상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일반인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머리 자체가 앞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거북목이라고 얘기하고 라운드 숄더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되면은 아주 과한 부하가 상부승모근하고 이 흉쇄유돌근 라인에는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디빌딩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근육은 그 척수신경에서 나오는 애들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어깨를 설명했을 때처럼 애과신경처럼 이렇게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들의 지배를 받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보디빌딩 관점에서 근육들 중에 유일하게 뇌신경의 지배를 받는 게 승모근하고 흉쇄유돌근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뇌신경의 지배를 받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문제가 되게 자주 발생이 되고 되게 잘 굳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시킬 때 보면은 등 운동을 막 맨날 시키는데 때려 죽여도 등에 자극을 못 잡는 분들의 숫자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 상부승모근 자체 그리고 흉쇄유돌근의 과활성화가 걸려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얘가 편해져야지 결국에는 등 운동이 성립이 잘 되져요. 왜냐하면 상부승모근 이렇게 거상시키잖아. 엘리베이션 시키죠. 견갑을. 이 상태에서는 내가 먼지거리를 해도 등에 자극은 안 들어가. 그리고 목은 맨날 불편한 거야.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는데 목이 아프네. 운동했는데 어깨가 막 불편해요. 이런 분들 숫자가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되게 높은 확률로 이 상부승모근하고 흉쇄유돌근을 지배하는 뇌신경 11번, 우리가 부신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부신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신경이라는 애가 되게 재밌는 게 뇌에서 나오겠죠, 당연히. 뇌신경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뇌에서 이렇게 이 귀 옆으로 나와요. 보면은 얘를 이제 잘라내 보면 주행 방향이 이 귀 뒤쪽에 있는 요 라인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승모근을 지배하는 길로 들어가. 되게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서 귀 뒤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 이 구멍에는 신경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뇌경정맥, 뇌경동맥이라고 하는 뇌로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이렇게 가져오는 경동맥하고 경정맥이 같이 흐르는 라인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근육에 의해서 되게 잘 잡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근육이 아까 얘기했던 흉쇄유돌근에 잘 잡히고, 그리고 조금 더 속으로 가서 아주 이제 잘 건드리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육이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회원님들을 티칭할 때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목 쪽으로 깊숙이 가보면은 요 근육이 있어요. 보면은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빛나는 애. 다이게스트릭 머슬이라고 하는 애인데, 이 다이게스트릭이라는 애가 유양돌기라고 하는 부분. 이 유양돌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목젖으로 딱 이어져요. 유양돌기가 귀 뒤에서 보면 이 부분이거든요. 귀 뒤에서 톡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귀 뒤에. 그 유양돌기, 여기서 목젖 측면으로 가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이게 목젖에서 턱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래턱. 그래서 이 근육이 하는 일 자체가 턱을 움직이는 일을 해요. 그리고 목젖을 움직이는 일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침을 삼키면 이렇게 목젖에 손을 딱 대고 침을 한번 삼켜봐요. 그러면은 이 하이오이드라고 하는 이 목젖뼈, 설골이라고 하거든요. 이 하이오이드가 위로 올라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딱 손대고 침을 한번 딱 삼키면
목젖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것도 이 다이게스트릭 머슬이라고 하는 이 근육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턱을 움직일 수 있어요. 턱을 이렇게 벌릴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해부학 용어로는 이 맨디블의 디프레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맨디블이 이 하악이에요. 아래턱. 이 맨디블을 아래로 내리는 게 지금 이 다이게스트릭 머슬이 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죠? 그리고 턱을 뒤로 당겨올 수도 있어요. 약간 이렇게 뒤로. 그래서 내가 턱을 벌리면서 턱을 뒤로 당겨오면 이 근육이 수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반대로 내가 턱을 앞으로 밀거나 이렇게 앞으로 민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면 얘는 스트레칭이에요. 그리고 이게 턱의 위치가 내 목에서 멀어지면 스트레칭이 더 돼요. 고개를 들고 턱을 앞으로 이렇게 쭉 내밀면,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면 마찬가지로 다이게스트릭 머슬의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 다이게스트릭 머슬이라고 하는 애 사이로 뇌신경 4개가 지나가요. 뇌신경 9번, 10번, 11번, 12번 뇌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11번 뇌신경이 승모근하고 흉쇄유돌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로 가는 경정맥하고 경동맥도 이 사이로 지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뻑뻑해지잖아요. 때려 죽여도 승모근이 안 풀려. 무슨 짓을 해도 승모근이 안 풀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 중에 신경차단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신경의 신경차단술을 하면은 어깨가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거는 마지막에 할 일이에요. 이 근육이 너무 많이 뭉치게 되면은 뇌로 올라가는 산소 공급도 잘 안 되고 뇌에서 내려오는 혈액이 밑으로 내려오질 못하니까 뇌압이 증가되는 사람도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보디빌딩 관점에서는 보디빌딩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머리에 압력이 막 엄청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 다이게스트릭 머슬이 많이 좀 뭉쳐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편해져야지 궁극적으로는 승모근하고 흉쇄유돌근이 편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이제 되게 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얘 안쪽에 근육이 하나 더 있어요. 타일로요이드라고 하는 이 근육도 잘 보면은 요 파란색으로 지금 빛나는 부분 있죠? 요 근육이에요, 요 근육. 요 근육도 똑같아요. 근데 얘는 유양돌기 안쪽에 붙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하이오이드라고 하는 이 설골로 들어가. 다이게스트릭 머슬하고 요 다이게스트릭 머슬하고 스타일로요이드라고 하는 이 근육은 하는 일이 비슷해요. 목젖의 움직임에 관여를 하고 얘 스타일로요이드는 턱의 움직임에 관여를 못해요. 왜냐하면 얘는 턱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 이 다이게스트릭 머슬이라는 애만 턱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스타일로요이드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얘 두 개 사이로 뇌로 올려주는 경정맥과 경동맥이 이 사이로 지나가고 신경들도 이 사이로 지금 지나간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거를 풀로 보면은 이해가 좀 더 쉬워요. 이게 지금 혈관하고 전부 다 나타내는 거거든요. 파란색, 빨간색이 이제 정맥, 동맥이고 녹색이 림프예요. 그래서 림프 마사지라는 것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림프 마사지라는 것도 이 림프의 결대로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흉쇄유돌근을 잘라내고 지금 요 파트가 되는 거예요. 요게 다이게스트릭 머슬, 요게 스타일로요이드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로 정맥, 동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요 사이로 빨간색 보이죠? 정맥, 동맥. 그리고 이 바깥에는 지금 흉쇄유돌근이 있겠죠? 바깥에서 이렇게 있는 흉쇄유돌근하고 다이게스트릭하고 스타일로요이드가 편안해져야지 머리로 산소 공급을 하고 노폐물을 가져오는 애들이 전반적으로 편해질 수 있고, 그리고 11번 부신경이라는 애도 결국에는 승모근하고 흉쇄유돌근을 지배하기 때문에 걔네들도 같이 편해져요. 그래서 여기를 생각보다 아주 잘 풀어줄 필요성이 있어요. 헬창이라면 너무 중요해. 근데 헬창이 아니더라도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풀 때는 이제 처음에 측면에서 유양돌기라고 하는 뼈를 먼저 만져봐야 돼요. 유양돌기는 귀 뒤에 있는 딱딱한 뼈예요. 툭 튀어나와서 약간 이렇게 돌기, 그러니까 프로세스 형태거든요.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설골을 만져보세요. 하이오이드라고 하는 뼈, 목젖뼈. 그리고 침을 한번 삼켜. 침을 삼키면 이 뼈 움직이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뼈의 측면을 만져주는 거예요. 측면. 여기에 다이게스트릭 머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이 목젖 사이에 있는 방향을 이렇게 고개를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왼쪽 다이게스트릭 머슬을 풀 때는 턱을 이 방향으로 보면 더 좋아요. 이렇게 약간 대각선 윗방향을 봐서 이 사이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목젖 방향으로. 이렇게 풀었을 때 통증이 있으면은 지금 본인은 안 좋은 거야, 이 근육이. 그리고 턱을 어떻게 하냐? 턱을 내밀어줘야 돼. 앞으로. 턱을 내밀면은 이 유양돌기하고 매디블이라고 하는 이 하악의 사이에 공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내밀면 그럼 그 사이를 또 잘 풀어주면 돼요. 그 사이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엄청 아프신 분들 많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기가 되게 많이 아프신 분들 중에 실제로 뇌가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울리는 분들도 계셔. 많이 안 좋으신 분들 중에. 그리고 여기를 잘 풀고 나면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눈이 맑아졌어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목이 편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게 결국에는 얘가 뇌로 산소 공급하고 뇌에서 노폐물을 내려주는 경정맥, 경동맥 라인도 내가 마사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목 쪽하고 머리 쪽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는 운동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목에 불편감이 있고 이렇게 어깨에 불편감이 있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이거는 그냥 야 이거 그냥 해!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턱을 빼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턱을 앞으로 빼야지만 이 근육이 스트레치 되기 때문에 스트레치 된 상태에서 마사지를 하면 더 좋습니다. 턱을 당기기만 했는데도 늘어나는 느낌이 날 거예요. 네. 당연하죠. 이 근육이 하는 일이 턱을 벌리고 턱을 뒤로 가져오는 일이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승모근을 풀고 경신경 얼기와 상완신경청 얼기들을 같이 풀어내면은 전반적으로 내 상부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편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상체 파트에서 기본적인 폼롤링,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경을 푸는 원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거는 앞으로 잘 따라해 주시고 제가 이제 폼롤링 영상을 계속 만들 건데 그 폼롤링 영상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신경의 주행 방향에 대한 거를 회원님들도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